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우 씨 예쁜 딸을 지금 키우고 계신데 네.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네. 아이를 키우면서 좀 뭐 좋은 일도 많겠지만 속상한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예요? 속상할 때는 일단 뭐 아빠가 더 좋다 그러면 잠깐 속상하다가 근데 정말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네. 크게 속상할 일은 많이 없어요. 아직 어려서. 그렇죠. 근데 다쳤을 때, 크게 다쳤을 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사회에서 보면 이런 또 안 좋은 소식들이 가끔 나오는 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밖에서 이제 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예, 그쵸. 그것도 내가 모르게 네.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속상하고요. 너무 속상하죠. 네. 그냥 그 소식으로만 접해도 속상한데 맞아요. 정말 그 당사자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사실은 아이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노인 대상으로도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그래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바로 노인 학대죠. 그렇죠. 말만 들어도 참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귀한 분을 모셨어요.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손세영 관장님이 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먼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카메라 보시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시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 손세영입니다. 네, 어르신들의 힘드신 어르신들을 돕고 또 노인 학대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자, 우리 소개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노인 학대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자고 서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지금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인지 이곳이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말 그대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예,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있는 것처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38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학대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또 쉴 수 있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는 곳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쉼터는 이제 전국에 18군데가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2004년도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또 다양한 노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2004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 인권 증진 또 노인들의 어떤 권익 향상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주로 하는 업무는 노인 학대 조사입니다. 노인 학대 신고가 되면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또 경찰이 동행해야 될 때는 이제 경찰분들이 같이 동행해 주고 계시고요. 노인 학대 신고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직업군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또 신고를 해 주셔야 되시고 그 직업군 중에 경찰 분들 쪽에서 제일 신고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쪽에 뭐 학대나 뭐 폭력이 발생했을 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노인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기관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기관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겠죠. 맞아요. 설립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노인 예전부터 저희 우리나라가 대가족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한 집안의 가정사로 묻히기가 일쑤였습니다. 점점 나아가면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또 그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초고령 사회라고 지금 올해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런 맡고 계셔도 그냥 우리 집안 일이다 또는 치매에 걸린 부모가 있을 경우에도 문을 잠궈 놓고 뭐 출입을 통제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족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항상 아, 우리 가족인데 뭐 당신들이 무슨 맞아. 상관이야? 뭐 그러면서 쉬쉬하고 그리고 또 남의 가정사에 또 예, 우리가 또 들어가서 뭔가 너무 또 그쵸. 감나라 배추나 하는 것도 네. 사실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이제 노인학대 문제들이 그동안 참 이렇게 직접적으로 케어받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게 참 좋은데 네. 우리 손세영 관장님께서는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노인보호의 이런 기관에 일을 하시게 된 게 뭔가 좀 이렇게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네. 일을 하게 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노인을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예.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 네. 교수님께서 앞으로는 노인복지가 전망이 있다. 노인복지로 가야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출세하기 좋을 거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제일 소개를 할 때는 네. 실천하는 복지인 손세영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사회복지에 있어서 실천이 빠진다면은 아무 복지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아이들은 정말 코도 손으로 닦아줘도 뭐 더럽지도 않고 정말 뭐 용변을 봤을 때도 뒤처리를 해주는 것도 제가 뭐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네. 노인분들은 뭐 자원봉사를 40 초반까지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네. 코를 묻혀서 오시고 더럽게 오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안아지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노인 솔직한 네, 그거죠. 솔직한 마음에서 예. 그래서 사실 노인복지는 오고 싶지 않았던 분야였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쭉 있다 보니까 유아, 아동, 그다음 청소년, 여성 마지막에 노인복지에 오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동안은 노인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이 노인복지 현장, 특히 또 노인 학대 현장에 와서 보니까 많이 닫혀 있는 곳이 여기 이러면 탈골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였습니다. 분명 노인분은 그 어르신은 와상 상태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뼈가 부러질 일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데 아이들은 때리면은 피하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노인분들은 피할 수가. 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예. 우선 이런 협응력도 떨어지고 예, 순발력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나마 손이라도 올릴 수 있는 분은 여기라도 이제 막으니까 멍이 드시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 정말 노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1년만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을 해야지 하고서는 지금까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쁨과 예, 이런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솔직한 마음과 함께 이렇게 몸담게 된 계기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북부를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국의 우리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어느 정도 좀 조직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제 서울에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이제 시도 다 뭐 38곳이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네. 서울은 동서남북 4곳이 있습니다. 또 뭐 쉼터도 운영을 하신다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이렇게. 그래요. 쉼터, 예, 학대 이제 이분이 학대 상황에 있었다 이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예, 그 승인을 해주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입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최장 4개월까지 계실 수가 있는데요. 오. 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오시면 정말 몸과 마음이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셔서 노숙자 쉼터 이런 곳으로 생각하셔서 예, 입소하시기를 많이 꺼려하십니다. 아이고, 예. 예, 들어오시면은 의료비 뭐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네. 뭐 의식주 이런 모든 비용이 다 지원되고 편하게 계실 수 있다가 나가실 수 있는 곳이 피해 노인 쉼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저기 한 38곳 있고 전국에 네. 예. 노인 전용 쉼터는 이제 한 20곳 정도 네. 이렇게 있다 말씀해 주셨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노인 이 학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이렇게 길거리에서 모르는 어르신들을 만나도 아유 예 먼저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좀 챙겨주는 게 우리의 또 예인데 노인 학대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학대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유형들이 또 있는지 제가 얼핏 들은 바에 의하면은 오히려 그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노인 학대는 이제 노인에게 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또 뭐 성적, 경제적 뭐 이런 어떤 착취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노인 학대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유형들은 어떻게 또 돼 있어요? 유형들이면 신체적 학대 같은 경우 신체. 신체적인 어떤 뭐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라든지 노인이 약하니까. 예. 예, 그리고 정서적은 정서적 학대는 언어나 뭐 이런 것들로 예, 어떤 고통을 드린다든지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뺏는 개념입니다. 오. 예, 노인의 자산을 임의대로 사용한다든지 뭐 노동을 하게 하시고 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노인 경제 학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의료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방임, 금이간 안경을 쓰고 계신다든지 또는 집에 와상 상태로 계신 분들은 욕창이 발생되어서 예. 욕창이 이제 보이면은 예, 즉시 방임으로 예, 간주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기견, 유기묘처럼 유기 버려지는 행위 그런 학대 유형은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네, 학대가 의외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학대를 발생시킨 사람을 학대 행위자라고 하는데 예. 가족? 그것이 학대 행위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것이 뭐 언어적으로 그냥 우리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함부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특히 치매가 있는 경우에 시골 집에 보면 문을 잠궈 놓고 이렇게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다 학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와, 70% 이상의 노인 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도 정말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르신들한테 학대하는 게 사실은 뭐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괜히 뭐 모르는 분한테 길 가다가. 지나가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집에서 있으니까.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그 우리나라 노인의 학대 현황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대 현황이 수치로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들에 의한 학대가 제일 항상 예, 1순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아들. 네. 우리나라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아들 했는데 그 아들에 의해서 예, 학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 코로나 때는 이제 바깥 외부 활동이 통제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집안에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부부 간에 예, 그런 일들이 있어서 배우자 학대가 예,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1순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우리 지우 씨는 딸을 낳아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들 안 낳아서. 예. 이게 딸들이 네. 참 그래도 착해요. 아유. 제가 갑자기 아들이라서 좀 반성을 하게 아들도 됩니다. 아들 나름. 그러겠죠. 예, 저는 나름 잘하고, 네. 저는 나름 잘하거든요. 그럼요. 예. 자, 현재 그 피해 노인 현황을 좀 알아봤고, 북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여기서 이제 담당하시는 곳에서는 좀 노인 학대 현재 현황이 어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예, 있습니까? 저희가 북부 쪽에 예. 하고 있습니다. 5개 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예, 뭐 그렇게 네. 있습니다. 동대문구까지. 동대문구까지.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예전에는 가정 학대 신고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시설 학대 신고가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요양시설, 네. 예, 노인 의료복지 시설인 요양시설을 말합니다. 네. 예, 그런 시설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네. 그래도 가정 학대가 더 이제 수치로 따지면 더 높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시설 학대 신고가 많이 있고 또 그 저희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시설 학대 신고가 많은 것은 네. 또 이쪽에 요양시설이 많이 더 서울에서도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시설 학대 신고들이 있는데 학대가 지금 뭐 더 많이 일어나서 학대 신고가 된다는 것보다 예. 지금 이제 인식이 이렇게 하면은 학대구나 이런 인식이 높아져서 신고율도 높아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 뭐 일반 사례, 학대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이제 노인 학대로 의심이 되거나 노인 학대를 이제 발견됐을 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네. 신고를 저희 이제 직원이 받고 이게 학대인가 아닌가 이제 들어보고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한 뭐 학대라고 하면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은
일반 학대로 이제 잡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봐서 아 이거는 학대이구나. 그럼 현장 조사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조사를 긴급 사안이구나 싶으면 24시간 이내 출동해서 현장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예, 그리고 하여튼 72시간 이내에 나가서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서 예, 그 사례를 예, 접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지 듣기만 해도 마음도 아프고요. 그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저라면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 드시고 돈 없다고 때릴까? 이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예. 또 지금까지 노인 학대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 제가 또 관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네. 때 그냥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교육이, 인성. 네, 인성. 그 사람의 됨됨이, 예, 됨됨이. 그리고 또 그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그 학대 받으신 그 부모님들 쪽에서는 자식을 사랑했다 나는 사랑했다고 합니다. 뭐 배우자든 뭐 자녀든 나는 사랑했다. 그런데 그쪽 학대 행위자 쪽 입장 얘기를 들으면 우리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았다.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산 거다.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참 뭐 말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문화. 좋을 때는 속으로만 우리 자식 참 이쁘다. 잘 때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예. 안 좋은 거는 이 왼수 같은 놈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런 표현들은 너무 잘하는데 예.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예. 학대가 그 말이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어.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말이. 말. 네, 말. 말로 예. 상처를 상처를 주고. 주게 상처내서.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또 아프셔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아프면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네. 요즘 가장 무서운 게 맞습니다. 치매인데 네. 그러면 더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아유 막 이러면서 더 짜증내고 네. 부모님한테 예, 그런 맞습니다. 게 그래서 또 학대가 네, 있지 네,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인들은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또 몸이 또 거동이 불편하실 때 학대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어. 양로시설 쪽에서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요양시설 쪽은 우선 본인이 상대적으로. 몸이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뭐 거동이 원활하시면은 거의 그렇지. 예, 학대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동거하고 있을 때, 한 집에 살고 있을 때, 네. 예, 그럴 때 학대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 그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네. 근거리에 자녀가 살면서 부모를 돌보는 거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미 자녀랑 한 집에 살지 말아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같이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네. 다행히 아버지가 힘이 더 세요 저보다. 아, 예. 예. 예, 그러면 네. 제가 지금 학대받고 있습니다. 예. 빨리 네. 결혼하라고. 예. 예. 예, 부모님이 이제 힘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학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예. 좀 이렇게 역할을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방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죠. 뭐 어떤 예방을 위해서 하는 또 사업들이 궁금하네요. 네. 예,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예. 다양한 이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이 사회적 인식 개선, 노인에 대한 차별주의 이런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 이걸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이랑 노인 인권 교육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예, 사회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떤 직장인들에게 법정 의무 교육인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네. 곳을 찾아다니면서 네. 노인분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떤 독립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실 수 있도록 또는 뭐 나이 들어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어떤 네. 그런 인식의 제고를 위한 또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본인이 학대당하고 있거나 학대받는 노인을 목격했을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노인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실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예,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셔도 되고 또 가까운 뭐 복지관이든 주민센터든 우선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폭력은 반드시 발전한다 이런 폭력 이론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봐도 작은 엄마 좀 이게 나중에는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폭력으로 발전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학대 경향이 보인다든지 그럴 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상담 전화 번호 혹시 예, 어디로 전화하면 좋을까요? 노인 학대 신고는 네. 112 경찰에 하셔도 됩니다. 경찰도 되고. 예, 경찰에 하셔도 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1577-1389입니다. 네. 예, 1577-1389 하면 근처에 가까운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혹시 막 밤 11시, 뭐 새벽 2시, 3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전화가 네, 24시간. 예, 24시간,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가능하군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거는 이제 좀 홍보를 해도 돼요. 1577-1389. 1577-1389. 아,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참 이게 궁금한 게 아니 저기 그 주변에 신고하는 경우 예 이거는 뭐 이제 어디 밖에서 노출돼야 되는 거고 이제 어르신들이 스스로 아이고 오. 이게 내 자녀가 뭐 나를 학대하네 손주가 나를 학대하네 이렇게 신고하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좀 어느 게 좀 더 많아요? 네, 외부인에 의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다수고요. 아. 네, 노인분들이 직접 이제 신고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네. 아,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래도 내 자식인데 누가 아이고 내 아들이 날 때려요. 내 맞아요. 손자가 나를 막 이렇게 구박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감싸주려고 하시죠. 네, 안 하십니다. 그럼 안 어떻게 해요, 하시- 그걸? 네, 안 하시고 외부인에 의해서 신고가 돼도 예, 뭐 처벌을 원치 않으시기도 하고 학대 신고조차도 네, 접수를 하시기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찰에 신고하면 뭐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 방법으로 좀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네, 자세하게. 이게 긴급하구나. 내가 지금 이 폭력 상황에 폭행 상황에 있다. 그 예. 긴급할 때는 112에 하시는 게 빠릅니다. 네, 그러면 경찰이 즉시 출동을 하시게 출동하니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처리가 빨리빨리 되기도 합니다. 처리가 어떤 법적인 뭐 제재라든지 이런 처리가 빨리 되고 네.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경찰에서 저희한테 다시 넘깁니다. 조사를 저희가 학대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조금 급할 때는 바로 112로 네. 그게 제일 신고를 하는 빨리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결책과 상담까지 좀 해보고 싶으면은 1577-1389 전화 주세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네. 네,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그 앱이 있어요 또 앱? 오. 뭐 앱으로 신청해서 네. 예, 뭐 나비의 어떤 새김 앱이 있습니다. 나비의 새김. 나비새김 이름이? 예, 나비의 새김. 오. 제가 지금 여기 예. 와, 여기 너무 부착을 예뻐요. 하고 왔습니다. 너무 예, 예뻐요. 나비 날개 반쪽입니다. 네. 나비 날개 반쪽. 그래서 우리가 반쪽 날개가 되어주자. 어르신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새기자. 그런 마음에서 이제 나비새김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어플을 앱을 어떤 어플인가요? 예, 어떤 거예요? 제가 되새김은 들어봤는데 네. 나비새김은 어떻게? 네, 나비새김 웹에 예.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제 하시면은 거기에 신고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 그 앱을 통해서. 네. 예, 그리고 뭐 사진이나 이런 것까지 다 첨부를 할 수 있어서 전화 신고나 그런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학대 신고를 하면 예. 내가 번거롭지 않을까? 경찰서 갔다 하라고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예, 익명 보장이 되고 네. 정확한 주소지나 정확한 상황이나 예. 그런 걸 알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번거롭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누가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사분이나 경찰이 갔어요. 근데 어르신이 또 자식 생각해가지고 아유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냥 가라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그래도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예. 또 저희가 조사를 나가고 또 뭐 경찰분이 동행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뭐 겪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각심을 주게 되고 그래서 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은 뭐 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신고가 이제 경찰을 통해서 네. 그 신고가 들어오든지 또는 네. 저희 1577-1389를 통해서 전화 접수가 되든지 그러면 저희 이제 전문 상담원이 들어보고 네. 이게 학대구나 일차적인 어떤 판정을 하고 네.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뭐 긴급하구나, 뭐 일반 사례구나, 또는 잠재적이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출동을 하게 돼서 이제 예. 출동을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죠. 예, 심각한 상황에는. 예, 그럴 네. 경우에는 예, 그렇게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피해자의 안전 네. 또 피해자 인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학대가 뭐 발생했는지 그러게 되면은 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든지 또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뭐 판정하게 됩니다. 또 뭐 복잡하거나 이런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전문 사례 판정 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전문 사례 판정 위원단 분들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변호사, 경찰분, 뭐 의사, 뭐 상담 전문 상담 뭐 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분들이 그 사례 판정 위원으로 계십니다. 예, 거기에 회부를 해서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또 그 사례에 대한 예, 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그래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지 또. 그렇죠. 저는 이제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는 우리 외부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아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뭐 모시고 가거나 이럴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주변을 잘 보면서 나도 그렇죠. 관찰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눈을 좀 이렇게 좀 네. 좌우로 네. 보면서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자, 그리고 전용 쉼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거, 예, 전용 쉼터. 요거는 뭐 이게 거주할 수 있는 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그래요? 예, 학대 이제 상황에 계신 분들만 입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장 기간 얘기해 주셨고. 네, 최장기 4개월이고 예, 숙식이 다 되고 그냥 일반 가정집 같습니다. 일반 가정집. 그건 정부 지원인 거죠? 네, 정부 시설이고요. 서울에 한 곳 있습니다. 서울에 하나. 그래서 저희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가 이제 겸직을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필요한 어르신들이 와서 편히 쉬고 계시다 나가시는데 엄청 그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엄청 또 많이 감사해하시고 네. 예, 인사를 많이 듣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런 너무 내 평생에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아이고. 정말 이렇게 하시는 아유, 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 예, 많이 하시겠어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나 여기 머무르는 기간 좀 연장이 좀 그러시면.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러십니다. 예. 근데 4개월로 딱 정해진 이유가 예, 혹시 있을까요? 4개월로 딱 정해져 있고 1년에 네. 재학대 발생했을 때 1년에 6개월까지 6개월까지. 계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위치가 어딘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 네. 네. 어디 있나요? 예, 이제 쉼터는 네. 보통 쉼터라는 곳도 뭐 성폭력 쉼터, 가정폭력 쉼터 이렇게 쉼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인데 쉼터는 네. 공통점이 네. 예, 위치나 주소를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보통 이제 그 학대 행위자,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 행위자 이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예, 주소나 예, 위치가 전혀 아유, 세상에. 가족이 제일 무서워. 노출 어떻게 된 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정말 이 우리 엄마 어디 있어? 막 그렇죠.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네.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쉼터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벙커 느낌이다. 네, 잘 좀 네.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으면 잘 좋겠고. 보호해 주시면. 예. 네, 좋을 자, 것 학대 같고요.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해서 뭐 네. 쉼터도 이용하시고 또 뭔가 이제 좀 심각하다 싶으면은 우리가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또 더 보호도 좀 해드리고 하는데 예. 잘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보호를 좀 해드렸는데 재발되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저 재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또 조치를 해드려요? 네. 네.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예. 네, 학대가 네. 뭐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를 않겠죠. 아우, 그쵸. 아유. 네, 재학대 발생을 재학대 발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 막고 싶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재학대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랬을 때 또 똑같이 예, 개입을 해서 분리 조치를 하고 네. 어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떤 뭐 알코올릭이 있다면은 그 알코올 센터, 알코올 뭐 그렇죠. 의존증 치료할 수 있는 센터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예. 준다든지 뭐 다른 자원들을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학대받은 노인들은 사실 심신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사람에 대해 좀 기피하는 현상도 굉장히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네. 무엇이 그래요. 있을까요? 예. 학대 피해 받고 이제 오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우울감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나는 죽어야지. 죽고 싶다. 정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또 그분들께 저희가 아유 힘드셨지요. 이렇게 해도 또 진심으로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친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따뜻하게 손 잡아드리고 정말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그동안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예. 해드리거든요.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냐면 그냥 살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냥 살았죠 뭐 이제 그러시는데 내가 죽어야죠 그러시는데 어르신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좀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야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고 저희 쉼터에 입소를 하셨어도 뭐 마음을 열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마음을 열지를 않으시고 그치. 니들이 그러다 말겠지. 내가 뭐 여기다 나가면 그만인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계시는데 그래도 진심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고 저는 뭐 다른 거 감사하고 저한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저희가 도움이 되면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런 진심만은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냥 뭐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그냥 옆에서 네. 손 좀 잡아드리고 같이 이렇게 있어주면 좀 그래도 마음이 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편해지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진심을 알게 되시면은 이제 마음도 편해지시고 편히 쉬시고 몸도 나아지시고 마음도 이제 즐거워지시고 네. 표정도 달라지실 것 표정도 같아요. 달라지시고 삶의 어떤 의욕을 가지시고 아우, 네.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정말 쉼터 계시다가 나가시면 서울시장님한테 절해야 된다 그러시고 하여튼 그렇게 인사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예. 조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때 참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그 어르신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반대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학대한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신고를 통해서 이제 좀 뭐 잘못된 게 이제 뭐 드러났다, 판단이 된다. 이랬을 때는 뭐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네. 판단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학대하신 분한테는 어떤 제재가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노인학대는 친고죄입니다. 친히 고소를 해야 되는 친고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학대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가족들이고 이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으시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학대가 이게 점점 더 발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노인학대 뭐 행위자라고 해서 크게 뭐 그래서 어쩔 건데 이제 이런 식이었지만 요즘은 네, 노인학대가 발생이 되면은 그걸로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는 이미 가정폭력이 행해졌다. 예, 이렇게 돼서 예. 가중처벌되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인학대 행위자가 되면 우선 종사자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자가 됐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네. 근무를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예,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박탈이 되고요.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게도 뭐 교육, 예, 의무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든지, 네. 예, 그리고 보호 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호 처분이라 하면 뭐 분리 조치 또는 뭐 거주지 열람 제한 또 어떤 행정기관에 입소한다든지 그래서 예전보다는 노인 학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금 처벌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렇게도 노인학대에 개입을 하셔서 좀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뭐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그런 것들 어떻게 성공적으로 딱 이게 해결이 됐다. 눈앞에서 안 그래도 뒤에서 또 그러는 경우는 모르는 거죠.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네. 예,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분들이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네. 내가 노인학대 행위자로 내가 이런 조사를 받았구나. 이것만 가지고서도 배우자 학대인 경우에는 엄청 줄어듭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예. 예. 예, 그리고 다 이렇게 노인 학대로 신고됐을 때 그전보다는 나아집니다. 나아지는데 배우자 학대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노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이제 입소를 하시게 되면은 배우자일 경우에 의사소통 기술 그 향상 프로그램을 많이 해드립니다. 의사소통. 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 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예, 항상 더라고요. 모든 싸움의 원인은 예, 말 때문에 말. 소통이 예. 중요하죠. 그래서 고무밴드를 하고서 뭐 욕 나올라 하려면 튕겨라 있는데 그러면 벌써 입에서 나가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랫입술을 물고 그렇게 하셔라. 그래서 며느리 학대로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며느리 학대로 예, 들어오신 며느리가 학대한 거예요, 아니면 며느리를 학대한 거예요? 며느리가 어르신을. 어르신을 며느리가. 학대해서 네. 예, 아이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것도 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노인 어떤 복지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임대주택 입소도 쉬워졌고 또 뭐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그 자격 요건도 노인분들에게 좀 완화된 편입니다. 예. 초창기 뭐 8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며느리가 학대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기가 노인인 거를 수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 더 집에서 문제가 많이 되겠지, 그죠? 말도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며느리가 나를 학대했으니까 내가 고소해서 그 합의금을 받아서 내가 방을 얻겠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나중에 어르신 지금 얼마 가지고 계신 돈이 있으신가요? 돈 10,000원도 없으셨거든요. 보통 학대 상황에서 오실 때는 그 입은 옷 그대로 이제 보통 나오시게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 저희가 아드님을 만나게 해드리려고 해도 아드님도 안 만나시고 한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항상 그년 저년 2년이 이름이었던 거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래서 그 이제 그걸 많이 이제 고쳐드리고 우리 며느리 이쁘다. 어르신은 지금 상황이 어디 가실 수가 없습니다. 어디 예, 갈 수 있는 상황이 없거든요. 쉼터에서 나가시면은. 그래서 이제 나가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며느리 만나게 해드리면은 미안하다 내가 이제 그러셔서 잘 들어가셔서 지내셔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 수중에 10만 원도 없으신데 어디를 가실 수가 있냐.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노인인 걸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 뒤에 그 어르신을 다시 만나게 됐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계시냐. 그러니까 아유 관장님이 알려준 대로 내가 지금 아랫입술 물고서 지금 잘하고 있다. 며느리는 많이 그러면 달라졌습니까? 며느리는 잘해드립니까? 아유 그 며느리야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달라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요.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이렇게 뭐 좀 잘 해결된 사례도 있겠지만 또 안타까웠던 사례들도 네. 또 있으시죠? 예, 안타까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려고 해도 도움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도움을 받지 않으시려고 하고 나는 그러니까요. 죽어도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예, 예. 니들이 해줘봤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하면 이제 뭐 돈을 달라고 하신다든지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돈을 줘라.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고를 하시기도 원치를 않으시고 예. 그냥 나는 이대로 살겠다. 그러실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노인 학대 문제 어떤 문제점들이 방금 이런 것도 큰 문제일 것 같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재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노인학대 문제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생기고 난 이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학대구나라는 인식도 많이 높아졌고 예. 예,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사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노인을 쓸모없는 상대로 생각하고 아이고. 예, 쓸모없는 상대로 생각하고 빨리 예, 생을 마감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들을 보면 참 얼마나 저게 큰 나쁜 마음일까.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빨리 죽으라고 바라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 학대가 그런 인식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노인 그분들이 어찌됐든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네. 예, 다 그 이바지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그 존중받아야죠. 맞아요. 네. 그분들이 기저귀를 하시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도 한 사람의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노인학대 네. 문제가 네. 그런 노인은 다 쓸모없구나 이런 생각 인식에서 잘못된 인식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네. 그 인식 문제가 제일 노인학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인식 전환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노인 학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 또 바라는 점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나 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 이제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보면은 노인분들은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걸 바라실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노인 복지는 참 잘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요. 예, 그리고 또 특히 뭐 서울이나 이거 수도권에서는 노인이 혼자 살면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저 또한 노인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면 그 바라고자 하는 것은 사각지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네. 사회복지 사각지대, 네. 노인복지 사각지대. 예. 정말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멀리 계시고 교통이 불편하고 예. 그런 곳은 저희도 가고 싶어도 자주 가지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 도와드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예, 걸어 나오지 못하고 네. 예, 바깥에 나올 수도 없고 예. 전화도 하실 수 없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노인분들은 네. 예, 그런 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아주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네. 벌써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아우, 그래서 세상에. 예, 끝으로 이렇게 피해 당하고 있는데도 말도 못하고 고민하시고 마음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그러져가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인 학대라고도 느끼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팔자구나. 예, 그렇게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 다 소용없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우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도 목소리를 내시거나 가스 검침원이 오신다든지 뭐 누구든지 오면은 그분들에게라도 나를 맞아요. 좀 도와달라 이 말씀을 하시면은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꼭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꼭 도와줄 수 있으니까 특히 또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하는 일이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쵸. 일입니다. 예, 그래서 꼭 그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은 꼭 도와달라고 예,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뭐 좀 다소 무거운 주제였지만은 네. 그래도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해주신 우리 서울 북부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손세영 관장님의 좋은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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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